여자들이 버리는 남자 특징. 그러면 여자들이 버리는 남자 특징이라고 하네?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겠네? 응, 난 안 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솔로여도 들어야 돼. 내가 솔로여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연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를 미리 다 고쳐놨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컨텐츠라 생각하고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귄 여자친구인데 이제 몇 가지만 신경 쓰면 결혼까지 꼬리내 갖고 사랑스러운 와이프와 토깽이 같은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이걸 놓칠 순 없죠. 또 여기서 유구하게 나오는 댓글, 잘생긴 남자면 다 된다라는 말로 모든 걸 퉁치려고 하고, 이게 본인이 차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못생기고 평범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잘생긴 남자가 몇이나 있으며 평범하거나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자가 다 차이면 이 인류가 어떻게 보존이 됐겠습니까? 어차피 끼리끼리 만나는 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버릴 때 어떤 이유로 버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들의 공공의 적, 그놈의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남자가 잘생기면 솔직히 말하면 여자도 잘생긴 남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전두엽이 녹은 애들이 이제 끊임없이 정신승리를 하면서 얘 내 남자가 너무 잘나서 여자들이 막 붙는 거야. 하지만 본처는 나야. 라고 하면서 이게 쌍팔년도 정신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 있긴 있어, 분명히. 근데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이 보통 여자는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없어. 잘생겼는데 여자 문제가 맨날 터져. 맨날 여자한테 전화가 와. 막 몇 달이 막 걸쳐져 있고, 막 너무 복잡해, 여자 문제가. 아니면 잘생겼는데 막 입버릇이 험해. 막 싸우면 쌍욕해. 뭐 술버릇도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게 처음 몇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여기 전두엽이 녹았던 사람도 전두엽이 살아나. 어느 날 갑자기 환멸이 와. 이거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겪은 거야.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뭔가 인성이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여자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너무 본인 위주의 너무 좀 아나무인적인 그게 좀 있을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맨날 겪다 보니까 진짜 환멸이 오더라고. 얼굴 잘생긴 게 하나도 안 느껴져. 진짜 제가 잘생겼었나라는 생각까지 들어. 오늘 잘생기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 사람이 환멸이 오잖아요. 잘생긴 거 다 필요 없어. 못생겨 보여. 추잡해 보여. 그 정도까지 와요. 솔직히 말하면요. 잘생긴 남자를 사귈 정도의 급의 여자가 그만한 남자를 또 못 사귈까요? 아쉬울까요, 그 남자가? 안 아쉬워요. 뭐 탑급의 남자는 그 정도로 잘생긴 남자를 못 사귀더라도 웬만큼 잘생긴 남자는 충분히 사귈 수 있는 여자가 그거를 계속 버티고 있을까요? 이 남자랑 사귀다가는 내가 내 정신에 못 살겠구나 싶어서 헤어지게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고로 아무리 잘생겨도 이 사람이 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후에 계속 그냥 지랑 똑같이 여기 녹은 여자밖에 못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제 내가 잘생기거나 내가 평범하거나 내가 못생겨도 인성이 박살나 있으면 얼굴 유무 없이 여자가 버리고 갑니다. 이건 잘생긴 거 소용없어. 진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여자가 봐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보통 외모이면요. 더 인성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최고 매너남이 돼야 돼요.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요.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는요. 이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변에서도 계속 지켜보다가 소개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여기서 잘 보일 사람 없다고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굴면요. 들어올 소개팅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조기 축구회를 가서 아저씨들만 드글드글 대는 곳을 가더라도 인성 제대로 잡고 있어야지 그 아저씨들이 처제라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귀는 거예요. 이때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한테 나보다 중요한 게 많아 보일 때. 이게 처음에 잘해주는 거 막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남자가 엄청 잘해주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가 약간 식어서 그 상태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때 변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나다 보면 알아요. 여자도 자연스럽게 이 남자가 나한테 식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한테 약간 소홀해지는 건지 여기 구분이 귀신같이 가요. 근데 사귀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정도까지 날 좋아해?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나 이 사람한테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느껴진 때도 있어요. 여자가 이럴 때 남자를 많이 포기해요. 그때가 언제냐? 나보다 이 사람의 가족이 더 소중해 보일 때.
물론 가족은 당연히 소중한 건데 나를 이 가족 선 밖으로 확 밀어내고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해. 우리 누나가 더 소중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자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오로지 가족 위주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면 결혼 후에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네? 결혼 후에도 이 사람 내 말을 듣지 않고 혹시 마마보이인가? 시스터보이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항상 2, 3등이네? 이럴 때가 있고 아니면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보여. 나랑 같이 있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뛰쳐나가. 내 말보단 친구의 한마디가 더 강해. 아니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보다 게임이 더 중요해. 이게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인데 내가 그 가족, 친구, 게임 이거보다 더 못해 보이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야. 그냥 나는 오래 만나서 사귀고 있는 그런 여자친구인 거야. 그러면 이게 여자가 남자를 훨씬 많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 반드시 현타가 와. 메리지 블루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이 결혼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많이 헤어지거나 결혼 직전에 뭔가 현실이 딱 느껴지면서 현타가 빡 와. 이게 여자가 미련하면 정신 승리하면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이 결혼 후에 행복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아. 왜냐면 남자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도 이 여자를 대하는 게 이 정도였는데 결혼 후에는 잘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미 내 사람인데? 이미 나한테 더 중요한 가족, 친구, 게임에 더 집중하겠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중에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이혼하는 걸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다 게임이 끝났다가 아니에요. 결혼 후에가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이제 앞에부터 세팅을 잘 해놔야지. 부모님이 옳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친구가 하는 말도 잘 수렴해서 들어주고 친구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주고 게임은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거. 이렇게 좀 협의를 보고 내가 유도리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너무 막 여자친구가 친구 만나는 거 싫어. 막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지만 이게 좀 내가 봐도 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셀프 판단을 해야 돼요. 그치. 진돌 여자는 본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도 사귐, 결혼의 지표로 생각해요. 이 미묘한 선을 알아요. 내가 지금 분명히 요 선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선에서 밀려나는 느낌인 거야. 그럴 때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이상 사랑을 더 못 받고 이대로 살 것 같아. 결혼이란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이미 나는 찬밥인걸. 이러면 굳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 사람의 부모도 부모의 부모보다 본인 가족이 우선이거늘. 그렇지. 1순위가 여자친구가 돼야겠네요. 마음속으로는 1순위가 아니더라도 그 여자친구가 내 옆에 있을 때는 1순위처럼 대해줘도 돼요. 여자친구가 가끔 쌉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래 이러면서 온화하게 넓은 마음으로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것은 틀렸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대화 자체가 여자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런 대화 있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철없이 얘기를 해도 그냥 남자친구가 좀 더 어른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자친구는 막 존경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좋아하게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여왕처럼 떠받들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런 많은 대화, 나와 있을 땐 나한테 집중하는 모습. 하지만 여자친구가 좀 옳은 소리 했을 때 여자친구 말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를 버릴 때 그 이유 중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예요. 요즘 비혼 연애도 있긴 한데 이게 비혼 연애란 그거예요.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애하거나 뭐 동거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솔직히 거의 모든 연애는 결혼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이 결혼할 때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뭘까? 아까 말한 여자 문제랑 이 사랑 문제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건 생활력이에요. 생활력인데 이게 같이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연애하는 내내 이 사람이 한 곳에서 일을 길게 못해. 이게 자꾸 그만두고 허황된 꿈을 꿔. 내가 한 방이면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코인을 사면,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 내가 그 주식, 내가 진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주식하면 손대면 장난이 아니야. 심지어 몰래 하기도 해.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 오기도 해. 이렇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여자가 봤을 때는 이게 여자도 똑같은 여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이제 착실히 돈을 모은 사람이야. 이게 돈을 모아도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너무 불안해. 만약에 남자가 일이라도 하면 다행이게 이것저것 배우고 시험 보고 사업 구상한다 막 이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이게 답답해. 너무 답답해지는 거야.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반강제로 3년간의 일을 못하게 돼요. 아이가 이제 2돌, 3돌 사이까지는 일을 못해요. 어린이집을 그 안에 못 보내. 애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일을 못하는데 과연
그 상황이 되면 이 남자가 가정을 안정되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는 여자가 남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가 좀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남자를 놓게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여자친구가 없어도 평소에 막 이런 게 허황된 꿈을 많이 꾸거나 자꾸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옆에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어. 왜냐면 소개팅이나 맞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결혼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경제력을 보고 가는 게 가장 커요. 근데 여자 쪽은 회사를 이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남자가 이렇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소개를 시켜줬다가는 중간에 주선자가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개팅에서 첫 번째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애인이 없어도 이런 나의 건실한 삶을 세팅해 놓는 건 정말 솔직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솔직히 말하면요. 외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성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뭐 인성은 그 여자랑 뭐 이렇게 티키타카만 잘 맞으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남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정된 직업이에요. 이게 뭐 몇백을 벌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남자가 최소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급여를 벌어온다. 만약에 한 300 이상 정도 벌어오면 그때는 이게 남자한테 최고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저 여기서 이제 10년 다녔는데 제가 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하니까 급여를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100점인 거야. 그러면 여자는 이 남자를 붙들고 결혼을 해. 근데 만약에 남자가 계속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면 이때 좀 버리게 돼요. 만약에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갑자기 울컥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미래가 안 그려져서 못 만나겠다고 하는데 결국 헤어지긴 했지만 그 뒤로 정신 차렸어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이게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만 원망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나아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남자 연봉을 본다, 좋은 직업을 본다,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존 문제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쉬어가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보는 거지, 그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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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좋은 집, 해외여행, 명품 이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려면 나이가 어렸을 때 돈 많은 남자한테 자기를 팔아서 시집을 갔겠죠. 근데 굳이 막 20대 후반 30대까지 접어들어서 남자 돈, 돈, 돈 하면서 명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고깝게는 보지 마세요. 진짜 고깝게 보려면요. 여자 차림을 봐요. 여자가 만날 때마다 너무 막 여자 벌이의 주제에 넘는 명품, 뭐 명품 가방이 매번 바뀌면 요때는 문제지만 아무리 봐도 수수한 여자가 남자 직업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그 여자는 이 남자랑 미래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자가 과연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실한 남자일 것인가 요거를 보는 거지 다른 그걸로 해서 보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성, 두 번째로 이게 사랑,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 요거 세 개가 여기서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면 여자는 울면서 저 남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뒤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게 남자로 태어나서 나를 믿고 사랑해 주는데 여자를 그러니까 속상하게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으면 이 세 가지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남자니까. 내 와이프, 내 새끼 좀 책임져야죠. 그러면 여자도 같이 거기다 기름을 넣어주는 삶이 돼야죠. 남자가 이렇게 자동차면 여자는 거기다 기름 넣어주고 같이 붕 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여자는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건 큰 문제죠. 나도 같이 준비가 돼서 똑같은 여자 만나갖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 내 사람 밥은 안 굶기는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리고요. 남자가 그렇게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더 일을 하고 싶어요. 남자가 그렇게 막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남자 등에 빨대 꼽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도 있긴 있겠지만 웬만한 여자들은 저 남자의 고생을 내가 조금 더 덜어주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서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멋있는 남자, 남자다운 남자가 됩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어서 빨리 눌러 눌러!